연구실 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교육 두 번째 썰. 안녕하세요,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블량입니다. 이 결정적 시기 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검증되면서 이제 수정이 되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 진짜 있을까요? 제2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근데 뭐든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좋긴 좋은 것 같긴 한데, 꼭 결정적 시기 가설을 떠나서. 근데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뭐 우리가 TV에서 봐도 제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는데, 언제적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 패널들이, 여성 패널들이 한국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아니라 뭐 대학에 뭐 한국어과에 진학해서 배웠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일을 하게 돼서 왔는데 한국어에 재미를 붙여서 뭐 잘하게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늦게 배웠는데도 외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꼭 들어맞진 않은 것 같아요. 미수다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비정상회담도 있는데 굳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미스다를 재밌게 봤나 봐요. 아, 미수다 꿀잼이었죠. 난 사실 별로 안 봤는데. 아,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아무튼. 예외적인 경우도 네, 예외적인 그러니까 발레가 발견이 됐다. 발레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근데 미수다처럼 이렇게 미수다 사람들이 영어로 한국말 하듯이 하면 엄마들이 만족하는 수준인 거 맞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외국인인 건 느낄 수 있잖아. 그것도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렸을 때 그때 배운다는 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이 유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하기는 하지만 발음이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나도시. 순간 강아지인 줄 알았어. 내가 말하면서. 나도시 세대, 류 대표님. 로버트 할리 세대시죠? 나도시 세대. 하이라이에. 나중에. 근데 아무튼 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상도고 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배운 거고 근데 그 외에 거기 나오는 왜 이탈리아 여자? 네, 있었죠. 그렇죠. 그쵸. 저희 시어머니까 울지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할 말은 다 하지만 발음으로 봤을 때는 자기 그 모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전 왠지 성인계 배우기 시작했으면 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일러는 거의 완벽하잖아요, 발음도. 그러니까 항상 그 예외는 아주 미세하게 있긴 있는데 소수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외국인 발음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싫어할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엄청 그 미수다 사람들이 한국말 하듯이 잘하는데 근데 약간 코리안 발음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되게 많이 봤었던 그 EBS에서 왜 사람들이 학부모 패널들이 말하는 사람 가리고 저 사람 영어 어떤지 평가해봐라 라고 했는데 반기문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영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 아닌가 사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CPH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발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ensitive Period Hypothesis라고 이름을 또 살짝 바꿔치기 하면서 발음엔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었을까요? 근데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언어 기능을 따졌을 때 뭐 문법 기능, 뭐 말하는 거, 어휘, 형태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지나서 언어 습득 능력이 쇠퇴된다는 주장이 되게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발음이나 혹은 음성학적 그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릴 때 노출될수록 더 잘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을 하더라. 그리고 소리도 더 잘 변별하더라. 약간 요 가설은 그쪽 부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영유 가면 발음은 좋겠네요. 사실 그래서 영유 출신들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발음은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남동생 영어 더럽게 못하는데 발음은 좋아요. 발음은 좋죠. 그렇죠. 어렸을 때 배울수록 되게 뭐랄까 우리가 필터를 되게 낮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하기 때문에 발음적인 면의 습득은 확실히 그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반기문 다큐프라임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린 유치원 학생들한테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대학생 10명. 중국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똑같이 동일하게 중국어 발음 수업이랑 단어 읽기 수업이었나?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발음 능력에서도 두 집단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읽기 능력에서도 오히려 대학생 집단이 더 잘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성인이 되어서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14세 이후에 영어를 공부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발음 공부를 내가 언제부터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우리 때는 GTM으로 공부했으니까. 근데 CLT였다며. 그래도 선생님들이 사실 CLT로 많이 가르치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업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GTM 아직 많이 하는데. 맞아요. GTM 많이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 그 방식으로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GTM 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GTM. 그래서 저는 제 발음 엄청 구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발음 한번 들려주셔서. Curricle. Period.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 유치원은 이제 학부모들이 보통 어떤 장점을 생각을 하고 보내냐, 영어에 일찍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우선 발음을 원어민처럼 빨리 익히고 좀 더 이른 시기에 접하면 접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보낸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을 사실 쳐 바르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 쓰면 너무 생각. 지난주부터 쳐 바른다. 돈을 제 기준으로는 쳐 바르는 건데요. 돈을 쳐 바르는 건데 발음 하나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critical period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바로는 발음이라든지 음성 언어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critical period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critical period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유창한 언어 실력은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발음을 위해서만 영어 교육을 보내는 게 합당한가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의문인 거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뭘 배우나 이제 보면은 2006년에 연세대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음성 언어로는 대부분 이제 언어랑 스피치 같은 거를 하고 문자 언어로는 주로 파닉스 하면서 스토리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책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나.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미국 사람인데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요즘에 뭘 가르쳐주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옥스퍼드 트리 이런 걸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과목으로는 Language Arts, Reading Project, Phonics, Mother Goose, Disney Reading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문자 언어를 사실은 한국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연구에서 보면은 대부분 한국어 수업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다 이제 이머전으로 우리가 몰입교육이라고 하는 영어로 다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이제 한국말 문해도 안 되는 애들이 영어로 문자를 배운다는 것이 파닉스를 한다는 건 지금 문자 읽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애들이 습득이 되나?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왜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들이 학원에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에 일반 유치원보다 한 100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시적이어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돈 들였는데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챈트를 한다든지 거기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스토리북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본 적 있어요? 영어 교육의 바이블이죠. 바이블이죠. 서울대학교 이병민 교수님께서
저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가 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만 4세 이전에 1만 시간 이상의 노출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4천만 번 이상의 발화하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이제 녹음해서 본 연구가 있는데 MIT 공대에서 시행된 연구였는데 그 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15개월 동안 즉 9개월에서 아이가 24개월 될 때까지 애가 어느 정도의 단어를 듣느냐 단어 개수를 해봤더니 천만 개의 단어를 듣더래요. 즉 1000만 개 이상의 단어에 노출이 되고 아이들이 10,000시간 이상의 노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4천만 번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결국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북 읽히고 파닉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로 해서 엄마들이 원하는 정도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커리큘럼도 되게 우리도 커리큘럼을 수업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짜보고 이러지만 과연 어느 정도 이론에 근거를 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강하게 의문을 제시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만약에 굳이 나는 보내야겠다 라시는 어머님들도 이 커리큘럼을 보고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 말고 애들한테 정말 어떤 정도의 그런 뭐랄까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의문점을 가지고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류 대표님 말은 그 시간이 영어를 배우는데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영어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말하는 기회 그리고 단어를 4천만 단어 이상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듣는 양 이게 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표가 내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목표 이상이라면 영어 유치원만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영어 유치원에 일찍 보내면 그만큼 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왜냐면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또 2008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게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의 영어학습 흥미도를 이제 차이를 한 건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니까 흥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바로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대부분 그런 외국인 선생님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국인 영어 교사들이 영어 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얼만큼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격 요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옛날에 막 우리 영어학원에서는 막 영어 선생님이 그런 셈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미군이어가지고 남자친구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는 동안만 잠깐 학원 강사하는 거고 막 여기 막 문신 있고 타투는 많이 있죠. 되게 무서운 문신이 있고 무서운 그러니까 문신, 내가 봤을 때 장미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격이 거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으로 가르치고 가고 뭐 자격이 없죠. 제 친구도 원래 전공이 마케팅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기는 그래도 그 친구 좀 그래도 바른 케이스라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온라인으로 속사를 따고 있는데 다른 뭐 여타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도 테솔이 있다고 하지만 그 테솔도 온라인으로 급하게 그냥 돈 주고 자격증 따서 2, 3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고 꽤 자격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어머니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기 위한 거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지만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시키는 양은 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에 7시간 공부를 시키는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중학생들도 하루에 수업 많이 듣는 날이 7교시 있는 날인데 유치원생들이 영어로 7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또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시간과 이 정도의 노출과 발화 기회가 있어야지 결국은 원하는 만큼, 엄마들이 원하는 만큼 애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건데 공부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들한테 그게 안 좋지 않을까. 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나는 좋다고 지금 그렇게 너무 공부를 시켜야 많지 않을까. 중학생도 너무 7시간인데 그렇죠, 너무 많이. 유치원생한테는 너무 무리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유치원생들이 한국에서 살 아이들이잖아요,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기를 바라는 건데, 저는 영어 유치원 그 시기에 7시간을 뭐 영어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이제 쓰기를 배우고, 이제 그런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말은 안 배우나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다, 자연스러운 시간의 양이 중요하다 이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은 그만큼 영어 유치원을 안 보는 애에 비해서는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그만큼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는 쉽게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옛날에 읽은 건데 인간의 언어가 한 10세 정도면 이제 모국어라든지 어떤 언어의 총 양이 일정 수준이 차야 모국어가 딱 세팅이 되는데, 만약에 영어가 그만큼을 차지하게 되면 영어 유치원을 보낸 아이의 경우 그럼 그만큼의 한국어에 이제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국어가 그런 수준이 안 되면은 사고력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되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논문을 몇 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시죠. 원래 MC 소리가 요즘 공부에 꽂혀 있어요. 거의 검색어 1위에 요즘, 자꾸 오르시더니. 열심히 연구실. 네, 그쵸. 요즘 요즘에 검색어 좀 달리고 있어요. 그쵸. 네이버 보면 MC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우리도 모르게 진출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검색해주세요. 근데 이제 기네스 패러다이스 크라그라는 사람이 2004년에 한 논문의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와요. 기네스? 맥주 광고인가? 기네스입니다. Dual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그래서 두 개가 트랙으로 디벨롭먼트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다 디스오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서 이민을 미국 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그 모국어인 스페니쉬에서 잃어버리는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필모어란 사람이 1991년에 한 논문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네이티브 랭귀지가 좀 스테이블해질 때까지, 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낸 논문이 있는데 이게 1517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부디 내 논문이 이 정도 인용된 얘기를 빌어보면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한국 상황에서 어떠냐 이제 봤더니 이제 김영재, 박소윤, 황성윤 이런 분들이 2017년에 최근에 내신 논문을 보니까 이게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 애들이랑 일반 영어 유치원에서 몇 시간씩 공부를 한 애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표현할 때 전일제 영어 그리고 시간제 영어 이렇게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단어 유창성을 한국말 부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5살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얘네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까?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애들이 5살 때 시작한 애들은 일반 유치원에서 배우는 데보다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살 때 배우면 한국말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요거죠. 근데 7살을 실험을 하셨는데 7살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비판할 점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신뢰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문에만 근거를 하자면 5살 때 영어 배우는 거는 너무 일러서 한국말에 손해가 있고 7살 때 정도 배우는 거는 괜찮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7세 정도 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시간 그 계산으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한 2만 시간 정도 모국어의 노출이 충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국어 발달이 습득 그 단계까지 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만 해봐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언어라는 게 인간의 인지적인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언어, 그리고 또 한국어와 매우 다른 언어인 영어라는 걸 딱 투입을 했을 때 그거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잘 안 됐는데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다.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큰 실험 상황에 넣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MC 소리도 얘기를 했지만 바이링걸 중에서 정말 균형 잡힌 바이링걸은 사실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멀티링걸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카영이 카자흐스탄 영자에 있거든요. 카영이가 얘기한 걸 항상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는 항상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걔가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밝힌 게 멀티링걸이에요. 나는 언어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카자흐스탄 책도 사실은 다 모든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카자흐스탄 니네 책을 거기 단어 모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르는 거 그냥 건너뛴대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레벨의 러시아어 책도 읽을 수는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는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표현까지 배웠을까 싶은데 쓰는 거를 잘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스펠링 그 철자 같은 거. 그리고 읽기도 잘 못하고 스포큰 랭귀지에만 어떻게 되면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영어 유치원 간 애들이 스피킹은 좀 잘 되는데 그리고 리딩이랑 라이팅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좀 손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는 같아요. 사실 제 논문이 리딩 관련된 논문이잖아요. 논문을 쓰셨구나. 제가 알기로 장블랑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장블랑과 제가 지난 가을 둘이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엄청나게 학교 주변을 배회했죠. 힘들어서. 단팥빵을 많이 사 먹었죠. 단팥빵 많이 먹었죠. 울면서. 눈물 젖은 단팥빵. 제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이제 했는데 사실 제 실험 대상자 중에서 영어 유치원 출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영어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저 영어 좋아해요. 영어 뭐 좋아해? 그러면 저 말하는 거 잘해요. 그래서 듣는 것도 좋아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읽기를 시켜보면 읽기는 또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하는 얘기가 읽기는 싫어해요. 그리고 많이 읽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 내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책 읽는 거 거죠. 아닌가요? 네. 리딩 네. 나오는. 소리 내서 책을 읽는 게 평가의 방법이었고 실제로 애들이 영어 책을 그러면 영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읽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영어 성적 데이터 말하면 안 되지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 다 문을 닫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영어 제 유치원 개인적으로는 닫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완전 부분이냐면 불편해도 예를 좋은 들어서 좋은 점 당연히 있죠. 어렸을 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어에 스페셜티가 있는 애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영어 유치원을 딱 보내봤는데 애가 너무 재밌어해. 그리고 뭐 팝송 부르는 게 뭐 즐거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막 따라 부르고 그렇게 일찍 뭔가 흥미를 느낀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계속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우리는 영어에 약간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기를 발견하기 위해 위해서. 100만원을 일반 유치원을 비교하면 100만 차이니까. 이렇게 흥미를 찾아보는 노력은 좋은 노력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리터니들한테는 아까 얘기 들었을 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계속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계속 한국 하는 생활에 거니까. 갑자기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한국에 갑자기 유치원 가면은 그 친구들 더 정서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 저번에 그 외고의 교장 선생님이 또 그 포럼을 여셔가지고 보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도 원래 이제 외고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자녀들, 뭐 외교관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이 또 많이 원하는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그 필터라고 하죠. 어펙티브 필터는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재미를 위해 내가 100만 원 쓴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면. 돈이 많아. 그쵸. 많다면. 돈 많으면 쓰는 그렇죠. 거죠. 뭐지, 그거지. 맞아. 무리하지 않으면 뭐. 근데 또 아까 말한 거 그 한국말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하고. 그런 것도 자기가 생각해야죠. 뭐, 그리고 이제 영어를 너무 빡세게 시키는데 가면 이제 다른 놀이 시간 좀 놓칠 수가 있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공부 너무 아까 노다지가 얘기했듯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영포자. 영포자. 질려 버리는. 공부를 일찍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 유치원 내에서도 뭐 상반, 중반, 하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하반에 있는 아이들 자존감에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생애 초기 교육의 그 질이 아이들 후에 학업 성취라든지 사회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유치원부터 하반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어를 못하는 그룹이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걔의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걔가 앞으로 할 수 있을 그런 뭐 잠재력 측면에서는 좀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일찍부터 영유에 갔는데 자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이러다가 이제 일반 유치원으로 옮기고 그때는 이제 적응을 잘하고 영어 클래스를 한두 개씩 듣는 거에서는 흥미를 느끼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아이들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 피아제나 프로이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에릭슨의 발달 단계라고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흥미롭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는 정서적인 측면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두 가지 과업이 항상 있어요. 인간의 삶에는. 근데 그거 한 개를 성취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실패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뢰 대 불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냐 불신이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3세 때는 이제 자율 대 수치심 및 의심 요게 용번 훈련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영어 유치원 갈 때가 요거거든요. 자기 주도성 대 죄책감. 나도 이제 영어를 잘하고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내가 우열반이야. 그러면 자기 주도성을 못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죄책감이 들겠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선생님들이랑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 발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잘 들어주겠죠. 그렇지, 그렇겠죠. 160 얼마를 냈는데 잘 안 들어주면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 게 영어로만 말을 해야 된대요. 거기 가면. 그래서 학생별로 별이 있대요. 주어진 별이 있는데 한국말 하면 그 별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본 어떤 아이는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이제 바지에 실을 해서 학부모님이 저녁 때 애가 집에 왔는데 바지가 갈아입혀져서 물어봤더니 친구들 앞에서 쉬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정신과도 다니는 친구도 있다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아이도 있다고, 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쁜 점만 되게 많이 얘기를 했네요. 좋은 점도 좋은 점 인정한다. 뭐 발음에도 좋고 그리고 노출 재밌으면. 시간도 전체적으로 많아진다. 재미도 있고 어펙티브 필터 낮춰주고 그런 위험한 요소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긍정적인 것만 기대해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아니고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보내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보내야 근데 될까? 그게 사실 문제 아니에요. 다들 보내는데 우리 옆집에도 가고 뒷집에도 가고 윗집에도 가는데 그치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 제가 사실은. 저번 시간에 그 불안심이? 말했잖아요. 영어는 허세라고. 나 허세 소액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 수액도 은근 좀 중요하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존감 발달에 있어서 어렸을 때 내가 잘하는 아이야, 난 남들보다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좀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럼 유치원 동창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같이 사립 영어 유치원 보내가지고 즐겁게 동창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예, SNS가 발달해서 그래요. 아 맞아. 유치원 동창들 뭐 연락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보고 싶다. 카톡 프로필로 얘가 잘 자라나 확인도 하고 빨간 점 생기면 누르는 거고. 빨간 점? 아, 근데 카톡사 바뀌면 카톡 프로필이 있다고 해서 연락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나 거예요. 그거 주적조사를 하면서 주적조사. 아, 누가 그걸 내 빨간 점 보고 있어. 소름 끼쳐. 누가 쌤 빨간 점 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면 되잖아. 연락 안 하고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 이거죠. 다 차단해. 없애. 근데 이제 그 카톡에 이렇게 3명밖에 없나요?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캡처도 못하게. 보는 게. 아, 텔레그램 캡처도 안 돼요? 캡처하면 소리가 난대. 아니, 저기 상대방이 안 돼요. 상대방이 텔레그램 쓰셨잖아. 캡처했습니다. 실감해. 네, 뭐, 그래, 좋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 말고, 그 외에 엄마들이 사실 뭐, 영어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데, 어렸을 때 영어 조기 교육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영어 유치원 안 보낸다면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제? 영어 교육. 안 보내면 뭐 다른 거 엄마들 또 뭐 할까? 유아 때 영어 교육을 어쨌든 시킨다는 거잖아요. 영어 유치원 아니더라도. 이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뭐 모든 지금 조기 뭐 교육. 실제로 엄마들이 뭘 하고 있다. 근데 그건 어떤가? 뭐 유학 보내는 엄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 유학. 조기와 이게 원정 출산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가서 시리즌십부터 일단 준다. 맞아.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뭐든 다 하는 약간 전반적 현상은 저는 못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기 유학도? 조기 유학.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뭐 그거는 많아? 어렸을 때부터 가는 사람들? 은근히 무리해서 뭐 하긴 다 무리해서 가지. 엄마가 1년 정도 휴직을 해서 애를 데리고 간다.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얘가 기러기 휴직을 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많잖아요. 아, 기러기 아빠가 다 영어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mem짓이다. mem짓이지 정말. 그리고 학습지도 많이 시키고. 신기한 영어 나라. 나라 이런 거. 저희 서포트 원해요.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단팥빵 서포트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MC 소리 어머니께서 MC 소리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엄가다를 뛰셨다고. 그쵸. 저희 주변에도 사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모모 선생님 있거든요. 아이 만 0세인데 엄가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몰래. 우리한테 엄가다 욕하는 얼마 전에 저한테 막 카톡 보내시는 거예요. 장난감 고장 났다고. 우리 애 고쳐오라고? 아니, 좀 와서 고쳐줄 수 있는. 그 장난감 고쳐줬어. 고쳤어? 나사가 녹아내린 거예요. 뭐 엔진 아빠예요 혹시? 그래서 안 고쳐줬어. 그걸 왜 장수랑한테 연락해? 남편 있는데?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서 고쳐줬어. 그랬더니 팝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장난감에서. 고치고 나니 엄가다였다. 아니, 그니까 그게, 그 장난감이 팝송을 장난감. 틀어줘. 근데 팝송 장난감 너무 많지. 그렇지. 내가 얘가 지금 돌도 안 지났는데 이걸 해야겠냐고. 책도 엄청 읽혀요, 사다가. 근데 자기가 거기 있는 단어 모르겠다고 나한테 연락해. 근데 그 애들 책이 보기 어려워요. 은근히 의성어가 미국 책을 많아서. 사잖아요. 나도 모르는 단어 있던데? 막 펑, 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들보들, 부들부들 이런 거. 맞아. 그리고 막, 뭐더라? 동물 묘사하는데, 어려운 단어 되게 많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들? 오히려 이제 우린 절대 알 수 없는 거. 보고서 짐작만 할 뿐이죠. 이게 약간 의성어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가나가 보통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거 막 바르는 거야, 벽에. 그거 있죠. 기억니은 디귿처럼 ABCD 바르고. 판 붙이고. 붙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도 많았던 거. 뭐 온갖 사물에 카드 붙이고. 이거는 drawer이야. 이거는 door이야. 이런 거 붙여놓고. 이게 약간 내추럴 어프로치인데? 그치? 자연스럽게 사물 사물을. 사이트 러닝 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엄가다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붙이는 거잖아요. 엄가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엄마가 학습 활동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엄마가 액티비티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 자르고 뭐 이렇게 붙이고 코팅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학습 재료를 직접 만드는 게 엄가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래요. 그래서 정말 노가다 같다고 해서 오죽하면 엄가다겠어요. 확실히 새로운 세대의 뇌는 우리 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다 보면은 인지 구조도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은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 미디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TV 없었잖아요.
너 없었어요? 너 어디 이 팀이 없었어요? 아니, 흑백팀이 있었겠지, 왜 그래? 그 모여서 봤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장님 댁이 동네 전화 한 대 있고.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회관에서 방송 나오고. 대표님 전화 왔습니다. 오늘 회의 있으니 모여주세요. 야, 이렇게. 땡 가서 놀자, 막. 검정고무신이야, 뭐야?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몰아가기 좀 했어요. 거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네, 근데 엄마 영어를 좀 진짜. 아, 맞아. 하여튼, 가장 요즘에 핫한 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패드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도 다를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관련된 그 뇌에 뭐 미치는 부작용 이런 얘기도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장블랑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걔네들 뇌가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 더 샬로우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의 실제로 뇌가 이제 가도성 영역이 변화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심심하시면 더 샬로우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셜로우스의 그 한국말 이름이 뭐였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잭 니콜슨? 맞나? 콜라스 썸띵인데. 니콜라스 카. 니콜라스 카. 맞아, 니콜라스 카 맞아요. 자, 우리 그럼 오늘의 그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 줄 평으로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정리해볼까요? 자, 노가다부터, 노가다를. 나보는 거야? 노가다 이거 뭐야? 준비하신 거 아니죠, 루드프님? 이거 너, 우리 이거 넣을까? 오늘 드립 없어서 이걸로. 이거 넣어? 노가다부터. 아,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한 노가다 얘기를 했더니, 노가다. 인지구조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sorry. 노다지씨. 자, 한 줄 평 얘기해주세요. 영유아는 자연에서 뛰놀자. 영어 유치원보다는 막 어릴 때부터 막 경쟁하고 영어 배우는 것보다는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좀 뛰놀고 그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몬테소리. MC sorry. 혹시, 여기도 했어요. 여기도 했어요? 자, MC 소비 얘기해줄까요? 누구죠? MC 소비. MC 소비. 아, 요즘에 소비 요정인데. 야, 이렇게 되면 편집하기 힘들어. 그냥 다 넣어요. 자, MC 소리 얘기해주세요. 저는 100만 원으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해보자. 100만 원,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유치원이랑, 다른 거, 좋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어민이 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굳이 보내지 말자. 저는 강력하게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재미있어 하면 보내자. 그 대신 그 이면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재밌었네요. 유익했죠? 노가다가 제일 노가다 이거 편집하지 맙시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영어, 다른 과목 공부랑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만 연구실 문 닫죠. 안녕. 안녕.